교재 392페이지 사업시행계획 인가 나오는데요. 사업시행계획이 뭔지 아시면 되는데요. 사업시행계획은 구체적인 건축계획. 요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사업시행자한테 여러분 땅을 빼앗을 수 있는 수용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요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이때부터 여러분 땅 빼앗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사업시행 인가고시 인가완료 경축. 자, 왜 이게 경축인가? 사업시행 인가가 경축인 이유. 이제 더 이상 뭐가 없다. 이걸로 한번 와볼까요? 자, 여기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나면요. 더 이상 이렇게 후진이 없어. 카메라 안 오네. 여기. 사업시행 인가가 나면 여기서 더 이상 후진이 없어요. 내리막길만 있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파열됐다 그래요.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파열됐다 그럽니다. 이렇게 내리막길만 있는 겁니다. 이걸 알고 받으시라고.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나면 경축인 이유. 이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대 한 5년이면 나는 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축이랍니다. 그러면 자, 사업시행 인가가 나면 이제 이렇게 사업하게 되는데 거기 사업시행 인가에서 교재 인가 신청하고 나올까요? 누가 인가내주냐? 모르면 누구 찍어요? 시장, 군수 등이 인가내줍니다. 자,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인가 여부 결정 통보. 동그라미 2번에다 별표해 놓고요. 개정대학까지 안 나왔으니까 60일 내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 줍니다. 60일. 인가 여부 결정 통보 60일까지. 2번은 사업 시행할 때 동의인데요. 거기 첫 번째만 한번 볼게요. 자, 조합인 시행자가 이렇게 됐죠? 동의받도 돼 있고 2번에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입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이제 이 단어 알아야 되는데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사업? 재개발. 1인 재개발.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재개발밖에 없죠?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의 동의 요건과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동의 요건이 같아요. 1, 2, 3, 4. 소유자의 4분의 3, 면적의 2분의 1, 1, 2, 3, 4라고 되어 있는 걸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 2, 3, 4라고 되어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사업시행계획, 건축계획 세부 내용들은 아직 안 봐도 될 것 같고 실제 시험과도 많이 무관한 내용들이에요. 1, 2, 3번 정도까지 나오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사업하러 갈게요. 순환 정비 방식입니다. 400페이지에 사업시행계획 인가하면 그에 맞춰서 이제 사업하는 과정에서 잠깐 이야기 되는데 순환 정비가 뭐냐? 단어 그대로인데요. 사업이 순환한다는 거예요. 순환. 여기가 재개발 구역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일제히 임대주택에다가 이 사람들께 수용해서 사업하기가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불편하다는 거죠. 그러면 섹터를 나눠요. 이렇게 109, 209, 309, 409 이렇게 1, 2, 3, 4, 09로 이렇게 섹터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대주택에 109 사람들 빼내서 공사하고 이렇게 넣어줍니다. 209 빼내서 공사하고 이렇게 분양, 309 빼내서 공사하고 분양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한다. 뭐요? 순환 정비 방식입니다. 이 순환 정비 사업은 사업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나오는 거라 사업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나오는 거라 순환 정비 사업은 모든 정비 사업에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환 정비 방식의 사업은 1번에 순환 정비 사업 나왔죠? 그 사업은 주거환경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모두 다 되는 겁니다. 사업 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이나 밖에 있는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는 주택의 경우 정비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여기 소유자나 세입자가 임시로 거주하는 등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순환 정비 방식의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 세입자들의 뭐가 나왔어요? 이주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3번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401페이지 3번 지정개발자가, 여러분 지정개발자면 놈자자죠. 재개발 재건축하라고 지정받은 개발사업자예요. 시장님한테 지정받았어요. 이 지정개발자가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정비사업비의 20% 범위에서 예치한답니다. 민간이 사업하다가 나 못해 배째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정비사업비 20% 범위 예치, 10억짜리 공사하면 2억을 예치시켜요. 보증금 성격입니다. 담보 잡아놓는 거죠. 그리고 청산금 지급이 완료되면 반환. 여기 20%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100분의 20 시험제 자주 나오는 문장입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정비사업의 20%를 예치시킵니다. 여기 사업 시행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임시 거주시설과 임시 상가 설치돼 있죠. 자, 요 두 선을 좀 구별해서 먼저 임시 거주시설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건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이야기인데, 임시 거주시설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은 싹쓸이 돈 없어. 다 밀어버린데 돈이 없어요. 싹쓸이 뭐라고요? 돈 없어. 이렇게 됐어요. 다 밀어버리고 새로 우선하는데 싹쓸이 돈 없어.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은 소유자도 약자, 세입자도 약자 하여 소유자나 세입자들을 다 밀어버리니까 그 임대주택 있죠. 이 임대주택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안 되면 주택자금, 전세자금이에요. 전세자금을 융자 알선 하여야 한다요? 할 수 있다요? 하여야 한다 의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유자와 세입자를 다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뉴스에 나온지 아세요? 재건축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 세입자 보호 규정이 없어요. 재건축은 세입자 보호 규정이 없어서 그게 세입자 보호책이 없다라고 나왔던 이야기인 겁니다. 이때 재건축 사업은 아파트잖아요. 돈 많아요. 얘들은 보호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건축 경험이 있는 분들은 요거 문제 내면 다 틀려요. 왜 그러냐면 재건축 사업할 때 전세자금 50%까지 지원해 주거든요. 지원받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이야기예요. 재건축은 소유자의 4분의 3, 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동의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여 이 동의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꼬드기는 거예요. 자, 얼마까지? 50%까지 지원해 줄게. 동의 안 해줄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고 이걸 뽐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입자 보호 규정이 없었던 거. 그 다음에 전세자금 융자알선은 의무가 아니고 이들의 선택이었던 거. 우리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의무다 아니다. 아니다. 의무는 주거환경연석과 재개발뿐이다. 요걸 알고 받으시면 됩니다. 그때 임시거주시설로 국가나, 국이 주면 국가 거죠, 공이 주면 누구 거죠, 이런 단어를 자꾸 풀어야 되는데 지자체 겁니다. 국가나 지자체 땅을 공짜로 사용해요. 공짜. 무상. 공짜. 공짜로 사용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상 회복시켜줘야 되죠. 30일 내에 원상 회복. 공짜로 사용했으면. 사업 끝내고 완료하고 30일 내에 원상 회복을 시켜줍니다. 자, 4번 임시 상가 설치. 요거 별표. 여러분 상가란 단어에서 빨리 이 사업을 뽑아내야 돼요. 상업적이나 공업적에서 하는 게 뭐죠? 재개발 사업이에요. 그죠? 임시상가는 재개발 사업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에서 여러분 임시상가 설치는 재개발하니까 상가에서 영업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정비구역 인근이나 정비구역 안에 임시상가를 설치해서 세입자에게 공급해 주는 건데,
이 재개발 사업에서는 상가 세입자만 보호한다, 상가 소유자만 보호한다, 둘 다 보호한다. 여기서 임시상가에서는 누구를 보호할까요? 네, 상가 세입자만. 상가 소유자는 보호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분이 누구죠? 이분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무서운 분, 건물주. 건물주 보호 안 해줘. 세입자의 약자만 그것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제 법에 딱 할 수 있다까지 도입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의 도입만 가지고도 아름다운 행위라고 봅니다. 약자 보호 규정이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재개발 사업에서 임시상가 설치 세입자에게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점검해 주시고 수용 사용 됐고요. 자, 재건축 사업에서 매도 청구하고 보일 거예요. 자, 404페이지 재건축 사업에 매도 청구하고 나오는데 요건 뭐냐면요. 조합 설립에 동의 안 했어요. 그 다음에요. 재건축은 토지와 건물이 한 사람이잖아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분리시켰어요. 그 딱 걸렸습니다. 너 팔고 나가. 이게 매도 청구예요. 쫓겨납니다. 돈만 받고. 매도 청구. 조합원 지위를 인정 안 해주는 겁니다. 예. 그때 이제 매도 청구할 때 먼저 서면으로 30일 내에 서면 촉구를 합니다. 그러면 2달 내에 답을 해줘야 되는데 2개월 내에 답이 없더라. 회답이 없더라. 그러면 동의하지 아니한 걸로 보고 팔고 나가. 이렇게 되는 절차가 있어요. 범위하는 특례, 요거 뭐 볼 일 없는 거고. 자, 이제 논점 405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특례 1번 별표 요놈만 하시면 되겠네요. 국민주택 채권 매입 규정입니다. 매입 면제 나오는데 여러분 주거환경사업이면 달동네인가요? 하루 벌어 하루 살죠. 근데 달동네에서 아파트 분양하면서 등기합니다. 등기하는데 야, 너 국민채권 매입해. 그럼 내가 이 돈 가지고 너 지원해 줄게. 서민들한테 채권을 팔아서 서민들을 지원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주거환경사업 달동네에서는 국민채권 매입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렇게 풀어볼까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주택도시기금법상 국민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아니한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입 규정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7번에 6번에 다른 법률 적용 배제되어 있고 7번은 뭐냐면요. 지상권 등 계약 해지 나오는데 요거 민법 이야기예요.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뭐냐면 첫 번째 계약 기간의 특례. 여러분 관리처분계 인가받으면 인가가 있으면 요 후에 건물 철거 들어가잖아요. 인가 후 철거잖아요. 그러면 인가 후 철거해서 사업 들어가야 되는데 관리처분계 인가 받았는데 언 놈이 요 바로 직전에 지상권을 30년짜리 설정해 와요. 지상권 몇 년이요? 30년. 그럼 만약에 민법의 지상권 규정을 적용해서 얘를 30년 동안 보호해 줘야 된다. 그럼 이 동네에 30년 동안 사업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죠. 기다리다가 무너져서 축사망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처분계 인가 받아버리면 지상권이고 전세권이고 민법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자 최단기간 보호규정 있죠. 민법, 주임법, 상임법에 최단기간 보호규정 적용 안 한대요. 인가 받는 분들은 관리처분 인가 받으면. 그러면 여기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있죠. 기분 좋아요, 나빠요? 보호 안 해주니까 나쁘죠. 그러니까 얘들이 우리는 어쩌라고 그러니까 야 목적 달성 못하면 계약을 못하세요. 여기요. 해지해라. 알았어요. 근데 그럼 난 누구한테 돈 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업 시행자한테 가서 보증금 받아가라. 금전 반환 채권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행자가 투덜대죠. 아이 나는 보증금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야 너는 토지 등 소유자한테 가서 구상권 행사하면 되잖아. 토지 등 소유자에게 가서 받아와. 그러니까 시행자가 투덜대요. 걔가 안 주는데요. 구상이 안 되는데요. 야 무슨 걱정 있냐. 네가 이들에게 줄 토지 건물을 분양할 건물을 지고 있지 않냐. 압류해.
그럼 내가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줄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당권과 동일 효를 주겠다. 압류하면, 즉 안 갚으면 경매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민법이지 이게 뭐 공법이에요. 목적 달성 못하면 계약 해지해라. 보증금 반환 청구권 해라. 안 주면 구상권 행사해라. 그래도 안 줘? 그러면 압류해라. 이렇게. 자, 이제 관리처분계획, 분양계획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왔네요. 관리처분계획, 분양계획입니다. 자, 첫 번째 관리처분계획, 분양계획인데 408페이지죠? 407이 아니고 408페이지. 1번 분양통지공고.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며칠 내 통지하고 공고를 했죠? 120일 내. 니꺼 계략적인 부담금은 얼마야? 너 언제까지 분양 신청할 수 있어? 이런 걸 다 알려준대요, 여기서. 자, 그 다음에 분양 신청 절차가 나와 있고요. 넘길까요? 통지 공고 있으면. 자, 넘기면 410페이지. 분양 신청을 해야 하는데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파트 분양 신청 안 하면 그냥 쫓아내요?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손실보상 협의에 대해서 뭘 안 하면은 분양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손실보상에 대해서 협의해서 정하고 이렇게 안 되면 재결청,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3번 관리처분계획 수립, 분양계획을 수립해 봅니다. 자, 여기 있는 단독주택가를 관리처분계획, 분양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분양해 주죠. 아파트 201호와 요 대지권을 구분 건축물을 줍니다.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권리 배분. 사업 시행 후에 관리처분계획, 분양계획에 따라서 토지와 건축물을 배분. 한마디로 아파트 분양. 아파트를 뭐 해줘요? 분양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때 자, 경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자, 이제 왜 경축인가 아셔야 되죠? 분양계획까지 인가 났죠? 여러분 분양 신청하니까 그 명단 가지고 어디 주겠다. 이제 동호수까지 다 확정됐어요. 그리고 인가 후 무슨 일이 발생하죠? 관리처분 인가 후에 우리는 건물을 철거하죠. 그러니까 이주 시기에 대해서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곧 철거 들어갑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경축이죠. 철거하고 삽질 시작하니까. 자, 관리처분계획 수립해서 410페이지 1번 관리처분계획 내용하고 나왔죠. 거기에 이제 분양 설계, 우리 분양 대상자의 주소 성명, 이런 거 주소 성명, 그 다음에 여러분 거 자 분담금, 부담금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요 계획 내용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양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오른쪽에 여러분 거 재산 평가를 해야겠죠. 감정평가 법인 있죠. 2명 이상이 와서 감정평가한 것의 산술평균 n분의 1. 그러니까 가격평가가 이루어져야 그에 상응하는 뭘 줄 수 있는 거예요? 아파트를 주는 거죠. 이렇게 재산평가 방법이 나오고 뭐 사업시행 인가 시기 조정 이런 것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413페이지 제일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 자, 요건 좀 기억합시다.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은요. 특히 6번, 7번이 중요한데요. 분양권 수를 산정하는 거예요. 이럴 때 몇 개인가 그런 걸 산정하는 건데 1번의 작성 기준입니다. 1번의 관리처분계획은 면적이나 이용사항이나 환경 등을 종합적 고려해서 정합니다. 면적이나 이용사항이나 환경을 종합적 고려하고 2번에 뭐 나왔어요? 여기요. 증, 환권, 감, 환권. 환권은 환지와 뭘 주는 거죠? 소유권.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분양. 그때 더 준다, 덜 준다 이런 말이에요. 기존 아파트보다 늘려서 증, 줄여서 감, 증감, 환권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현금 청산입니다. 현금 청산.
너무 좁은 토지나 건축은 너무 작으니까 너 돈 받고 나가. 우리 직권 부지정처럼. 또는 여러분 정비구역이 지정됐는데 들어왔어요. 얼음 들어왔는데 들어왔어요. 왜? 투기하려고. 그러면 현금 청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됐고요. 자, 네 번째, 위해 방지를 위해서요. 재해 또는 이전의 위해를 방지해서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할 필요가 있을 때는 너무 좁은 토지는 넓혀서 또 토지에 가름하여 보상하나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 대지의 공유 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됐네요. 다섯 번째, 분양 설계 기준 됐네요. 분양 설계는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날이 일이죠. 여기 한번 읽어봐요. 분양 설계는요,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분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분만일.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6번. 1주택 공급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몇 개? 하나. 공유해도 하나. 토지나 주택을 공유해도 하나. 한 사람이 여러 가져도 몇 개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나. 다만 7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우리 공유면 하나만 주는데요. 1. 토지 공유는 큰 땅을 공유하고 있으면요. 큰 땅을 공유하고 있으면 조례가 정하는 바 따라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조례는요. 90제곱미터당 하나를 줍니다. 그러니까 180제곱미터를 공유하고 있다. 180제곱미터를. 그럼 서울특별시 조례는 2개까지 되겠죠. 90제곱미터 하나니까 얘는 몇 개 받아요? 2개. 부산광역시는요. 같은 조례가 60제곱미터당 1개로 돼 있어요. 나대지을 때. 그럼 똑같은 조건에서 부산광역시는 몇 개를 받는 거예요? 3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조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토지 공유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2개 줄 수도 있어요. 사업시의 인가고시를 기준으로 한 가격이나 또는 종전주택 면적을 기준해서 가격이나 면적을 기준해서 2개를 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A라는 친구는 아파트 권리가액이 3억, B라는 친구는 권리가액이 13억. 그런데 A도 분양권 하나, B도 분양권 하나, 이건 불합리하다는 거죠. 10억 이상이면 여기서 내규로 정하는 거예요. 규약으로. 우리는 10억 이상이면 2개 주는 걸로 하자. 그럼 A는 몇 개? 하나. B는 몇 개? 2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논점은 여기입니다. 3번과 4번입니다. 재건축 사업을 합니다.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재건축 사업을 과밀 억제권역. 여러분 과밀 억제권역 들어보셨나요? 세법에서 나올 텐데 아마 이거. 과밀 억제권역이라는 것은요. 수도권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3개로 나눠요. 과밀화를 억제하는 권역, 성장을 관리하는 권역, 성장 관리 권역, 자연을 보존하는 권역, 자연 보존 권역. 저기 한강 있죠. 한강으로 해서 이천, 가평군, 양평군, 용인도 일부가 걸치고요. 남양주도 일부가 걸치고. 한강 수계에 따라서 자연을 보존하는 권역. 그 다음에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서울 근처의 이성도시들, 고양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뭐 이런 서울 근처의 위성도시들은 과밀 억제권역. 저 밑으로 벗어나요. 파주나 김포나 평택이나 오산이나 안성이나 이런 데는 성장관리권역.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과밀화를 억제하는 권역. 서울과 서울 근처의 위성도시에서 재건축 사업을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 하면 3개까지 줘요. 내가 5개 가지고 있어도 3개를 줘요. 하나만 주는 게 아니고. 밖에 있어요? 그럼 5개 가지고 있으면 5개 줘요. 수만큼 줘요. 과밀 억제권역 밖에서 재건축만 그래요. 안에서는 3개, 밖에서는 수만큼. 3번의 3주택 공급은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은 3개까지 주고 넘기면 그러니까 여러 개 가져도 3개까지 주는 거고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밖에 있는 재건축은요. 수만큼. 4번의 기억번. 니은번 근로자 숙소 기숙사 공적 주체 수만큼 공급합니다. 자, 방금 배웠던 거 한번 점검해 볼까요?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명 이상이 한 주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1주택을 공유하고 있네요. 공유 몇 개? 하나. 수만큼이 아니라 몇 개요? 하나. 토지 공유는 조례 가정하면 달리 줄 수도 있죠. 하나.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면 투기 수단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여기는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과밀 억제권역 안에 있는 재건축은 최대 몇 개까지? 3개. 밖에서는 수만큼. 이렇게 되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처분까지 끝나면 준공인가, 공사 완료에 따른 준공인가, 준공검사 받으러 갈게요. 422페이지. 시장, 군수 등의 준공인가 하고 나왔네요. 자, 누구한테 인가 받으라고요? 시장, 군수 등한테요.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자들은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습니다.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필요할 때는요. 이렇게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의뢰는 할 수 있다죠. 4번 좀 볼까요? 준공인가전 사용허가. 여러분 자, 준공검사 받아야 사용하는 거죠. 근데 준공 전에도 허가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사업에 지장이 없더라. 그 시장 우수등이 인정하면 준공 전에도 허가받아 사용할 수 있다. 원칙은 준공인가 후에 사용입니다. 허가받으면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허가받아야 돼요. 여기까지. 자, 423페이지.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입니다. 1번. 정비구역의 지정은 준공인가고시가 있는 날에 무슨 날? 다음 날 해제로 봅니다. 그러니까 자, 요렇게 재건축구역이 정해졌어요. 준공인가 났어요. 더 이상 재건축구역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언제? 인가고시가 있는 날에 무슨 날? 다음 날. 자, 그런데 준공인가만 가지고 끝낼 수 없는 게 준공인가나도 여기 2번 별표 정비구역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 잠깐 볼까요? 여기 절차에서 자, 준공인가 났죠? 사업이 끝났어요? 아직도 남았어요? 남아있죠? 등기하고 청산까지 하는 잔존사무가 남아있죠? 여기 준공인가 나면 이날의 다음날 재개발구역, 재건축구역이 없어지잖아요. 그래도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야 등기 청산과 같은 잔존사무, 나머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잔존사무를 처리해야 되니까 이렇게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조합이 자, 해제된 걸로 본다. 해산된 걸로 본다. OX, X 이런 식으로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가 있으면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 OX, X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러고 나면 이제 자, 인허가 등의 의제 나왔고요. 이건 볼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4번. 요 절차가 한번 나왔어요. 네, 한번 잘 읽어볼게요. 4번, 1번 소유권 이전 절차. 먼저 사업 시행자는 공사 완료 고시가 있는 때는 지체 없이 못했어요? 측량. 그 다음에 분할. 그리고 관리청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발장에 통지. 분양계획 내용을 통지. 그리고 소유권 이전. 여기 보실래요? 여러분 분할이 먼저요? 측량이 먼저요? 자대고 칼질해요? 칼질하고 자대요? 자대고 칼질하잖아. 자, 측량, 칼, 분할. 자, 칼 하고 공부했던 내용이요. 시험장 가서 풀면 배운 거 나온 거고 아주 대박이라 그러고요. 자, 칼. 기억이 안 나면요. 왼수 같은 거 나왔다고 그래요.
심지어 컨닝하는 방법까지 가르쳤어. 이 문제는 야, 자, 칼이다. 짝꿍한테. 아무도 몰라. 우리밖에. 자하고 칼. 자는 뭐요? 측량. 칼은요? 분할. 그러면 통지 이전. 근데 효율적인 추진에서 필요한 경우는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도 완공된 부분을 중고인가 받아 대지 건축물별로 분양받아 소유권 이전할 수 있다. 전부 완료되기 전에도 완공된 부분만 이렇게 소유권 이전할 수 있다. 올해 이거 나왔어요. 없다라고. 오늘 나왔어 올해. 효율적인 수준에 의해서 필요할 때는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렇게 소유권 이전할 수 있다. 자, 여기 취득입니다. 소유권 취득은요, 항상 다음날 취득합니다. 이정우 씨가 옛날에 다음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취득 무슨 날이요? 다음날. 취득 다음날. 자, 그 다음에 5번에 대지 등 권리 확정. 무슨 말이냐면요. 5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 분양받았잖아요. 그 아파트 분양받으면 종전 아파트에 전세권자나 저당권자 있겠죠. 종전 아파트에. 그 사람들 나를 쫓아와야 되죠. 자, 새로 설정한다. 이전된 것으로 본다. 본다. 이전된 것으로 본다. 새로 설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전된 걸로 봅니다. 근데 지역구는 절대 안 따라옵니다. 지역구는 맹지에 남는 거라 쫓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등기. 이제 지체 없이 등기하랍니다. 지체 없이 등기하는데 요 지체 없이는 3, 4일이에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저당권은 다른 등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올해 또 나왔죠. 할 수 있다라고. 저당권은 다른 등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소유권 취득해 가는 사이 동안은 저당권은 다른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청산금 더오고 덜오고 문제의 의. 의가 뭐예요? 청산금 의가 뭐예요? 따라서요. 퉁친다. 퉁. 청산금 징수 지급 방법. 원칙. 일괄해서 징수하고 일괄해서 교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관에서 정하거나 총회 의결을 거쳐서 따로 정하면 정관이나 총회 의결로 이렇게 할 수 있네요.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나세요? 자, 그 다음에 소. 오멸시효 몇 년? 5년. 소유권 이전고실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자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여기 물상대의 배웠나요? 물상대의 민법 시간에. 민법에서 무엇을 배웠냐면, 자, 제가 이렇게 있고 토지에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화재 보험을 들었어요. 이게 갑의 건물이고 저당권자 을이 있어요. 을이 저당권자고. 그런데 여기다가 병이 불장난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이 불에 타서 멸실됐습니다. 저당권자의 저당물이 없어졌죠. 그럼 이 저당권자는 갑이 받을 화재 보험금 있죠. 여기에 대해서 물상대의할 수 있다. 물상대의할 수 있다. 물상대의가 뭔지 모르구나. 물건 위에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있었는데 이 건물 위에 이게 멸실되니까 이 물건의 변형물에 대신 위치를 갖는다. 이게 물상대의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없어지니까 물건의 변형물이 화재 보험금 있죠. 여기에 대신 위치가 있는 것을 물상대의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우리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이놈이 분양 신청을 안 해요. 그럼 그 아파트가 철거되죠. 분양 신청하지 않으면 이 친구는 청산금을 받게 되죠. 그러면 저당권자는 그 청산금에 대해서 물상대의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 건물은 무너지니까. 예, 여기까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내용이었네요. 자, 기출문제 요거까지 풀어볼까요?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전고실에 다음 날부터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5년이죠. 오멸시효, 소멸시효 완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프린트 받은 거 오늘 배운 거 이제 전체 한번 쭉 단어 복습하고 갑시다. 다음 주 수업할 때는요. 다음 주 수업할 때는
요거. 우리 프린트 가지고 건축법과 주택법은 프린트만 가지고 정리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려고 용어를 자세히 해놨어요. 아셨죠? 건축주택은 프린트 위주로만 정리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건축주택은 단순 암기라 단어만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프린트의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 여기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해서 지정고시한 구역, 도면, 지형 도면 기억나세요? 화살표 모양의 정비구역? 네, 정비구역. 두 번째. 여기 그냥 요거 읽고 끝이네요.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 달동네 주거환경 개선사업. 극히열하겠죠? 또 보존하고 정비하고 개량 사업 포기되는 동네 주거환경 개선사업. 여기는 뭐 나왔어요? 3번에 열악, 그럼 누구예요? 재개발. 그 다음에 상업지역, 공업지역 보이면, 상가, 공장 보이면 재개발. 상가, 공장. 네 번째 양호, 바로 가야죠. 재건축. 양호한 공로대 가면 재건축이죠. 그 다음에 정비, 도로나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공동구는 우리가 정비, 기반설. 중요한 거 6번. 놀, 마, 공, 판, 탁, 어린이집, 경로당, 화장실, 수도, 이걸 뭐라 그래요? 공동 이용 시설. 토지 등 소유자에서요, 신탁업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토지 등 소유자는 신탁업자다, 아니다? 아니다. 누구다? 위탁자. 예? 위탁자. 주거환경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의 토지 소유자는 3명입니다. 이렇게 토지만 가진 자, 건물만 있는 자, 또는 지상권자. 3명이죠? 재건축은 1명, 건축물 및 건축물, 그 건축물의 부속 토지 소유자 1명, 지상권자 없다는 거지. 안전진단 기억나요? 그림 기억나세요? 안전단하는 거 몇 분의 몇 이상의 동의를 요청했어요? 10분의 1. 자, 여기 안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구조 안전상 붕괴 위험 축사망 뭐죠? 사용 금지가 필요할 때 이방권자가 인정하면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몇 자? 추진위원회 5자, 5명 이상 이용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얼마에 동의받았어요? 과반수. 하여 시장 군수 등의 추진은 뭐였어요? 승인. 조합은 인가, 추진은 승인. 재개발 1, 2, 3, 4 기억나세요? 1, 2, 3, 4. 소유자 나면 무조건 4분의 3. 면적은 2분의 1. 변경은 조합원의 3분의 2. 이렇게. 1, 2, 3, 4입니다. 재건축입니다. 먼저 낙제점수. 주택단지 안에서 하면 낙제점수 과반수. 전체 평균 4분의 3, 4분의 3. 변경은 3분의 2. 이렇게 됩니다. 근데 13번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밖에서 합니다. 밖에서 포함할 수 있었죠? 그때 소유자 얼마? 4분의 3. 면적의 3분의 2. 이렇게. 밖에서 할 때는 좀 더 가중되어 있습니다. 자, 분양신청기한이 종료될 때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수립하는 게 관리처분 계획 분양계획이죠. 시장구수 인가반대 경미하면 신고 이랬던 거. 자, 보시면 요거 절차만 다시 한번 쭉 보고 갈게요. 자, 우리 단계 한번 봐야 되는데 제일 먼저 자, 정비 기본계획이 나오고, 자, 읽어봐요. 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여기서 예정인 구역이 나왔죠. 그래서 언제까지 정비계획, 언제까지 정비구역 나왔잖아요. 얼음 하는 순간 1차 가격이 상승됐고, 정비구역이 정해지면 이동 사람들이 모여서 추진위원회, 창립총회, 조합설 입인가 2차 상승, 조합 나오면 건축계획, 사업시행계획 3차, 여기는 투자처. 요 다음부터는 사업이 안 멈춘다.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는 여기에요. 돈이 가장 큰 폭의 상승은 여기 2차.
그리고 나서 분양 신청 받아서 분양계획 나오고 관리처분계, 그 다음에 철거해서 사업 들어가면 준공 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산. 자, 처음부터 기본계, 정비계, 정비구역, 추진이 나오고 조합 나오고, 그러면 이제 사업시행계 확정,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 이렇게 읽으면 어떨까요? 사관생도, 사관, 사업시행계, 관리처분계. 요게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이게 건축계획, 이게 분양계획이 말면은 건축계획이 먼저요, 분양계획이 먼저요. 건축계획이 있어야 그런 거 가지고 분양계획을 짜는 거죠. 그리고 소유권 이제 준공하고 소유권 이전하고 등기 청산 이렇게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많이 질문 들은 게 익힘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던데, 자, 여러분 자 익힘장 하실 때, 자, 지금 카페에 가면 익힘장 숙제 인증하고 돼 있잖아요. 자, 익힘장 하시고, 자, 누구한테 관심 받고 통제 받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카페에 가면 익힘장 숙제 검사하는 게 있어요. 사진 찍어서 앞장 뒷장 찍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아 여기까지 했다라고 그러면 제가 검사해보고 오답 있으면 오답도 잡아주고 그럴 거예요. 글씨까지 다 봐요 거기. 그렇게 해주니까 익힘장이 이제 카페에 가면 본 익힘장 있잖아요. 근데 처음 하신 분들은 그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뭐 19페이지도 나는 많아요. 이게 진짜 공부하기 싫단 말이에요. 이거 하기 싫으면 교재 780페이지짜리 책 보세요. 괜찮으니까. 그게 아니면 이제 이것 갖고 이게 최소한인데 우리 학생들이 제일 문제되는 게 뭐 출력을 안 하시면은 쓸 때는 답만 쓰면 안 되고요. 옆에 문장을 다 읽으면서 자 여기 4분의 3, 3분의 2만 쓰고 좋다 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단어가 이 문장 전체가 여러분 780페이지를 고작 19페이지로 다 빼면 18페이지거든요. 그걸로 줄인 것은 문장 하나하나가 다 논점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만약에 요게 나왔으면 재건축 사업 찾으시고 그 다음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이거 찾고 4분의 3, 3분의 2 그리고 시장 군수 등에 뭘 받더라? 인가 이렇게 해야 되지. 답만 4분의 3, 3분의 2 외워가지고 좋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카페에 있는 본 익힘장을 쓰실 때는 옆에 내용도 같이 언급해 주면서 꼭 봐주시라고요. 출력하기 싫으면 거기 보면서 이렇게 쓰면 되는데 쓰실 때 가급적 그러니까 다 쓸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재건축, 주택단지 아닌 지역, 4분의 3, 3분의 2 인가 뭐 이 정도는 이렇게 간단하게 핵심 단어들을 처음에 모를 때는 답 보고 해도 괜찮습니다. 책 찾으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래서 밑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게 3번, 4번 돌아가면은 답 안 보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테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루에 최소 한 장. 그 뭐 9일 만에 한 번 쓰겠다 이렇게 해야지. 하루에 한 테마면 테마 40개인데 그러면 40일 걸려. 40일. 한 번 끝내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조금씩 뭐 하루에 한 장. 다음 날은요. 한 장 플러스 한 장. 또 다음 날 한 장이 아니고 그 다음 날은 한 장 플러스 한 장 플러스 뭐요? 한 장 이렇게 누적시켜서 처음에는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답 보고 쓰면서 글씨 읽는 연습하세요. 그게 3번, 4번 되면 그때는 답 안 보고도 쓰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때 주변 글씨까지 꼭 같이 읽는 거.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 그 다음 날은 한 장 플러스 한 장, 그 다음 날은 한 장 플러스 한 장 플러스 한 장에서 3장. 하루에 한 장, 2장, 3장, 9일째 9장 다 쓰는 걸로. 처음부터 너무 무리수 같은데 다른 과목 공부도 안 하고 놀 때 이거라도. 그 다음에 지금은 공부하는 방법이 복습하는 방법이 자꾸 공부 방법들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요. 공부 방법이 책을 읽는 게 아닙니다. 일단 귀가 트여야 눈이 트이고 그 다음에 입이 트여요. 그러니까 귀가 트이게 하세요. 자주 들으세요. 자꾸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눈이 트여서 책을 보게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혹시나 여유가 있어서 막 심심해서 죽을 것 같으면 익힘장 좀 써서 카페 와서 검사도 받고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 드릴 테니까. 아셨죠? 예.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질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